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규제가 해제되면 수성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대구는 공급이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진솔하게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투자에는 절대로 참고하지 마십시오. 제가 202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갓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가감 없이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솔직히 제 마음에 있는 제 생각을 다 이야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는 절대 참고하지 마시라 했는데 뭐 제 말에 의해서 또 매수를 하시고 이런 분이 있다 하니까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사실 제 생각을 다 이야기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은 그나마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조만간에 규제는 해제되겠죠. 그래서 한 3개월 뒤, 4개월 뒤, 올 여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뭐 6월 달 되면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 하는 게 지배적인 생각인데 규제가 해제됐을 경우에 수성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한 8분 정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7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은 저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야기했는 거는 좀 다르게 저희 생각을 조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투자에는 절대 참고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있죠. 내가 이 아파트를 왜 사야 되는지 한 30초 정도라도 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때 아파트를 매수해야 되지 누구 말 듣고 아파트를 매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있죠. 수성구가 만일에 지금 규제가 풀리면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하반기 때 있죠. 그때 아파트를 구매하지 못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뭐 실거주자든 아니면 투자로든 그 당시에 하다가 있죠. 아파트를 매수하지 못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번에 수성구 대구 전역이 해제가 되면 수성구로 들어올 거다라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크게 봐서 자, 실수요자냐 투자가냐 자, 이렇게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들은 주로 이곳을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실수요자들이 주로 진입을 많이 할 겁니다. 물론 투자가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여기는 거의 90%가 실수요자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물론 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투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요 범어 사동 요 인근에는 있죠.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이 갭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나죠. 10억 정도 매매가와 실거래가가 10억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가가 들어오기가 거의 힘들다. 물론 돈이 많은 분은 들어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한 10억 정도 요즘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10억 정도 있으면 있죠. 본인이 전문직이면 제가 상가는 있죠. 통상가는 제 머릿속에 한 2, 300개 정도 그 각각의 상가에 대한 역사가 있는데 한 10억 정도 있고 본인이 전문직이다. 그러면 최소 한 50억에서 많게는 한 60억까지 이렇게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가를 매수해가지고 한번 구르면 아파트 여러 채 사가지고 구르는 것보다도 훨씬 이윤이 많은데 굳이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다 이거죠.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수요자 시장이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실수요자가 이쪽도 많이 들어오겠죠. 여기도 실수요자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도 많이 들어오지만 자 투자가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제가 볼 때는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자, 실수요자도 들어오고 플러스 투자가도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 오래된 구축 아파트죠. 큰 평수 한 15억, 13억에서 15억 하는데 전세가 4억 합니다. 근데 여기 수성 3가라든지 범어 3동에 있는 대형 평수는 전세가가 물론 여기 제일 잘 나가는 데는 한 9억 심지어 10억까지 합니다. 근데 매매가는 15억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세를 끼고 대형 평수를 사놓을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리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장이 형성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물론 이제 부동산에 오랫동안 몸담으신 분은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 주장은 뭔가 하면 대구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약간 다른 게 그분들의 이야기는 뭔가 과거 20년 동안 예를 들면 수성구만 오르고 다른 구는 오르지 않는 횡보하 혹은 하락하는 이런 시장은 없었다 이거죠.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성구가 오르면 타구도 오르고 수성구가 내리면 타구도 내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 시장은 다를 거다 봅니다. 자, 왜 그러냐? 수성구에도 물론 입주가 좀 있죠. 입주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중구 같은 경우에 일부 있죠. 여기 청라언덕역 일부 여기 조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에 태평로 여기가 입주가 이렇게 많은 이 일대에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치고 올라갈 수가 없다. 오히려 내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횡보하든지 자 그런 상황이고 달서구도 마찬가지죠. 달서구 일부 같은 경우에 입주가 많은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는 규제가 풀리면 금매 같은 경우에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입주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일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 오르는 것은 오르고 횡보하는 것은 횡보하고 내리는 것은 내릴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 규제가 풀리고 나서 올 여름, 올 가을 장에 과연 제 생각이 맞는지 저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인문학 사회과학, 특히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법칙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개연성만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틀리냐 맞으냐 100% 맞지도 않고 100% 틀리지도 않겠지만 올 가을쯤 돼가지고 과연 오늘 했는 영상이 얼마만큼 맞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르는 것은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은 보합 거래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초급매 위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오히려 규제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릴 거다 하는 게 이번 2020년도 규제가 풀리면 대구 시장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성구 같은 게 어떻게 될 거냐? 수성구 같은 경우 제가 늘 예전에 한 2년 전에 첫 영상을 찍을 때 있죠. 그 당시 제가 볼 때는 뭐 살려고 하면 요런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안전 마진이 있는 곳이죠. 요 지역이 지금도 저는 생각할 때 안전 마진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여기 수성구에 보면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 클래스 이거죠. 골드 클래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일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힘을 못 쓰고 있고 아무래도 편의 시설이 좀 부족한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여기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여기가 저층이 8억 3천에 이렇게 거래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타구라는지에서 실수요자 혹은 투자로 여기 숨고 들어오면 가장 좀 만만한 지역이 범어 3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범어 프로지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멤버십 중에서도 회원분 중에서도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많지만 좀 냉정하게 보면 있죠. 범어 프로지오는 범어 내거리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범어 프로지오는 있죠. 범어 프로지오는 여기 범어 내거리에 있다는 그 혜택도 있지만 두류역에 있는 있죠. 두류역이 아니고 죽전역입니다. 죽전역에 있는 이 빌리브 스카이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빌리브 스카이가 어떻게 보면 좀 뜻하지 않게 가격이 너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나는 범어 내거리의 빌리브 스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빌리브 스카이가 가격이 치고 가니까 나도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 해가지고 이 가격이 많이 올랐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실거주로 그렇게 만족도로 생각하면 사실 수성구는 학군 외에는 사실 그렇게 뭐 반듯한 게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뭐 구독자 한 100만 명 되는 50만 명 100만 명 되는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가 범어내거리 일대에 특히 방송국에 있는 일대에 뭐 고소득자가 많다 하는데
서울에는 뭡니까? 방송국 보면 연예인도 살지만 MBC 내거 여기 뭡니까? 연예인이 살 리가 없죠. 여기 연봉 별로 안 됩니다. 제 친한 지인도 여기 MBC에 근무하는데 생각만큼 연봉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도 사실 연봉이 그렇게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봉이 많아가지고 여기 된다.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로지 학군입니다. 그럼 보통 프로지오는 뭔가 하면 애를 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여기 동천 초등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버머 프로지오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자, 이것이 여기 초등학교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세월 지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범프에 거의 준해야 됩니다. 범프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고평가되어 있고 지금 힐스테이트 자, 버머 센트럴은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게 8억 3천에 거래됐는데 자, 이것은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자, 흔히 말하는 있죠. 이 아파트가 너무 조밀조밀하다. 쉬운 표현으로 좀 속된 표현으로 닭장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이 닭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파트가 너무 조밀조밀하다 이거죠. 이걸 한번 있죠. 동강 거리를 한번 재보면 있죠. 이게 참 해도 너무할 정도인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나쁘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이게 8m입니다. 8m. 자, 8m고 여기 두 아파트를 비교하면 이게 몇 m인가 하면 자, 5m입니다. 5m면 아침에 일어나 하이파이브를 찍을 수 있는 거리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좁지만 대구 동천 초등학교가 여기 있다. 예. 그러면 대구 동천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있죠. 수성구에 내에서는 시설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 시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지인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수성구 내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게 동천 초등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초등학교가 아이가 등하교를 잘하는지 아파트에서 바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괜찮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일반 아파트처럼 예를 들면 이 편안처럼 있죠. 이렇게 조경이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이러면 이게 이 가격에 8억 3천이 발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12, 3억, 13억, 14억 지금 벌써 거래 형성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 하는 거. 자, 어떻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대구가 규제가 풀리고 수성구도 규제가 풀리겠죠. 규제가 풀리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020년 하반기에 수성구에 진입 못한 자, 이런 1차 부류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구를 많이 주시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거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는 들어오기 힘들 겁니다. 왜? 매매가와 전세값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그러면 실수요든 투자가든 가장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자, 그래 봤을 때는 이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범호 3동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중동까지 여기가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그나마 들어오기 가장 손쉬운 자,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로 승부에 들어온다 하면 가장 안전마진은 대형입니다. 대형. 그렇죠. 대형이 이제 지금 가능성은 뭔가 하면 이 DSR을 완전히 풀어주지 않는다. 지금 인수위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발표하겠다 이거죠. 발표해야지만 부동산이 처음에는 조금 오버슈팅이 나더라도 안정화가 될 거다 하는데 일단 DSR은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최종적으로 종합해보면 완전히 풀어줄 것까지는 않고 청년들과 즉 신혼부부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취약계층한테는 풀어주겠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5억 이상도 풀어준다 이거죠. 풀어주면서 자, 이 사람들이 소득이 많으면 대출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수성구에 들어온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안전마진을 생각하면 대형이 가장 무난하지 않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또 다른 게 또 어떻게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만은 부산은 핵심지가 여러 군데 퍼져 있다 이거죠. 퍼져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서울까지 이야기하면 좀 이야기가 길긴 합니다만은 서울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대구만큼 이렇게 많이 풀어주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앞으로 지금 4월 10일이니까 적어도
한 4개월 뒤, 적어도 6월 말에 주정심이 있으니까 한 7월달, 8월달 되면 대구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특히 수성구가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이 시점에서 한 4개월 뒤 5, 6, 7, 8, 한 8월 9일쯤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제 영상을 보고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태까지나 공부하는 그런 사람의 대구 소시민의 한 입장에서 의견이 뭐 중계를 한 20년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의견이 많이 다른 분들이 지배적이고 저하고 같은 분은 한 분 정도 있었는데 앞으로 4개월 뒤 대구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오늘 시점에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하여튼 규제가 풀리면 대구 수성구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